저는 건축의 미래, 뭐 건축이라는 어떤 분야나 이런 게 뭐 없어질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고, 저는 건축 설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뭐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건축의 미래에 대해서도 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임승모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건축 그리고 건축가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네. 요즘 가장 생각을 복잡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교수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해오던 배워오던 건축과 지금 그러니까 저도 뭐 인테리어도 하고 다른 다양한 작업들을 하면서 여러 사람과 여러 분야의 분들과 작업할 때 이제 건축의 방향성과 위치와는 좀 많이 다른 상황인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계속 컴퓨터가 발달하고 3D 프린터나 기계들이 계속 발전하면서 건축가들이 서야 될 위치가 어딘가에 대한 그 지점이 어딘가 하는 고민이 계속 있어 왔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내린 잠정적인 결론은 이제 건축가가 할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오랜 시간 그 자리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무언가를 구축할 때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그게 뭐 프로젝트에 따라서 인스턴스처럼 쉽게 휘발되는 프로젝트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건축처럼 그곳에 오래 남기 위해서는 건축가들이 깊이 있게 작업해 가면서 뭔가를 남길 때 건축가로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가벼운 프로젝트를 하고 싶을 때는 또 그런 프로젝트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건축가들한테 꽤 많이 열려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디지털을 이용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한다 그러면 또 새로운 거를 제안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배워야 될 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본능적으로 뭔가 이제 남기고 싶어 하고, 근데 좀 더 영구적이면 영구적인 걸 더 좋아하겠죠. 영구적인 무언가를 남기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건축가를 통해서 자기의 건물을 남기고 싶어 할 거고, 네. 건축가는 그 건축에 대한 어떤 원작자로서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할 것이고, 그래서 건축가라는 직업이 없어질 것 같지는 않고, 당연히 계속해서 뭐 인류가 가능한 계속해서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건축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보수적인 분야로 보이기도 하지만 또 기술적인 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접목을 하면 또 새로운 시도를 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임승모 선생님도 보면은 뭐 재료라든지 또 3D 프린터로 뭐 굉장히 많은, 뭐 지금 여기 있는 모형들도 3D 프린터로 만든 것들도 있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굉장히 유연하게 잘 받아들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축 말고 뭐 또 다른 거 취미나 이런 거 혹시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없어서 이제 궁금해서 늘 여쭤봐요, 다른 분들한테. 저같이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또 있나 싶어서. 저도 건축이 취미라고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건축을 취미처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외에 이제 건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취미가 건축을 계속 또 보고 새로운 건축가들이 혹은 디자이너들이 만든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있어서 가급적이면 많이 돌아다니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걷는다든지, 그게 취미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취미들이,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어디 그 전에 뭐 좀 뮤지컬 보고 그런 거 좋아했었는데 또 그런 것들 다 막히고 실제로 어디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활동도 줄어들다 보니까 오히려 외부에서 걷기를 통해서 제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다음 여러 디자이너들이 아니면 또 디자이너가 아니어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디자인하고 있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긴 것 같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이 걸어 다니려고 노력을 하고, 그게 제 취미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또 건축으로 가네요. 그 SKM 민성진 소장님도 그 걸어 다니시는 거를 되게 걷는 거, 네. 를 굉장히 좋아하신다기보다는 뭐 같은 이유로 좀 뭐 운동도 운동이지만 좀 뭐 전환하는 거, 마음을 뭐 어떤 정신적인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전환하는 뭐 이런 수단으로서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건축 이외에 요즘 관심 있게 보는 건 그 조경 건축을 하다 보니까 조경에 또 관심이. 네. 근데 이제 건축과 다른 건 네. 그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그 생명체가 상처를 다루는 예 생명체를 다루면서 그 생명체가 느끼는 그 싱그러움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꼭 조경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농부가 더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고 저희 사무실에 저희 물은 다 제가 줍니다. 아 맞아요. 되게 뭔가 청명해요. 여기 사무실이. 그리고 이 모델도 저렇게 대나무 하시고 여기도 보면 이 그라스 이렇게 다 하시고 보통 한 50대 중반 이후에 조경을 많이 관심을 가지시던데 소장님 약간 빠르게 뭐 여러분과 여러 건축가가 영향을 주셨는데요. 가깝게는 저를 지도해 주셨던 교수님을 오랜 시간 봐왔던 게 저한테는 큰 도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 뭐 이은석 교수님이나 정지영 교수님, 김찬희 교수님은 학생 때부터 배웠고요. 십몇 년을 실제로 작품 활동하시는 걸 옆에서 지켜보고 작품질을 보면서 그 교수님과 건축가가 성장하는 걸 옆에서 저도 보면서 이렇게 계속 달라질 수 있구나, 달라져야 되는구나, 깊이 고민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실무적으로는 제가 메스터디스에 있으면서 조민석 소장님은 건축가가 뭔가를 만들기 위한 의지가 있으면 그걸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걸 아주 저한테 크게 가르쳐 주신 스님이셔서 이제 외국의 건축가라고는 저는 토마스 에디라고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게 형태에 국한되지 않고 그걸 만들어내기 위한 그러니까 무엇을 만들고 싶은가를 생각하고 그걸 녹여내는 작업을 하는 게 건축가의 역할 아닌가, 발명가의 역할 아닌가 싶어서 그 건축가가 저한테 영향을 준 것 같고요. 오늘 2022년 주목해야 할 젊은 건축가 임승모 소장님, SML 건축사무소 임승모 소장님 만나 뵀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으로서도 되게 좋아하는 분이고요. 오늘 굉장히 즐겁게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사무실에 와주신 교수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건축을 시작하면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또 재미있는 것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